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모닝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송강사 송철입니다. 네. 네, 쫄보 표현봉입니다. 근데 네. 왜 쫄보예요? 아,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예. 제가 이 쪼는 마음이 좀 꼭 있어야 된다. 너무 겁 없이 지르는 분들 많아서 그걸 좀 강조해 주려고 아이디를 쫄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강사님은 송 강사님은 전국을 또 많이 누비시나 보네. 네, 그 저기 다행히 뭐 예세명 키워야 되는데 다행히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든 불러주십시오. 주말도 갑니다. 아니 저는 강의하면 궁금한 게 또 강의하면 지방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보면 또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애로사항 있으시지만 또 그분들이 또 나름 이제 강사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그 부러워하는 게 일 때문에 돌아다니지만 어찌 보면 뭐 좋은 경치하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체질에 맞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는 김에 먹고 싶은데 이런 데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행히 그렇게 체질이 맞고 이왕 또 지방 내려갈 때 또 아시는 분들 만나서 식사하고 뭐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좀 좋더라고요. 네. 소주 한잔하고. 네네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참 저는 이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체질에도 맞고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좋네. 계속 돌아다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은퇴 베이비 붐의 의료 파산이라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기사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보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8, 90대 부모분들의 병원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분들이 고생을 한다. 그리고 과도한 의료 비용 때문에 의료 파산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의료 파산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본인 거, 뭐 배우자 거, 뭐 이런 거 많이들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내 노후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셨는데 아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덜컥 아프셔서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서 의료 파산, 은퇴 베이비 부모들의 파산이 이제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려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서울대학교 한경희 교수팀이 베이비 부머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1회 자료 보고 약간 충격을 먹은 게 베이비 붐 세대분들 낀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닌 게요. 베이비 부머 분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뭐 생활비를 드리거나 정기적으로 의료비, 정기적인 간병비를 드리는 비율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간병비? 네, 뭐 정기적인 뭐 생활비가 됐든 뭐 의료비가 됐든 정기적으로 하는 게 몇 %? 보통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나머지 비정기적인 지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직까지 부모님은 생각보다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고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으신 건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이분들이 정말 생활비가 필요하고 정말 의료비가 필요하고 정말 간병비가 필요할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의 부담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많이 때로는 또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고령화를 얘기하다 보면 일본 사례를 많이 들은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대략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한 3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평균 수명은 대략적으로 기대 수명은 남자, 여자 대략적으로 85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은 70세부터 75세 정도인 것 같은데 즉 오래 살기는 해도 남자 같은 경우는 10년, 여자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3년 정도 병원 신세를 진다라는 거죠. 그때 바닥이 드러나는데 이 노후 파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년 동안에 남은 여생에서
요양에 쏟아붓는 것, 이걸 이제 의료 파산이라고 하고 이게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네. 이게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까 자녀들 부양하기 힘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요양시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없다라는 거지. 예. 이게 유병장수 이런 얘기 저희가 하는 이유가 될 텐데 실은 근데 이게 대책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도 똑히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니까 참 답답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 가족은 몇 명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답한 게 저랑 이제 제 아내, 그다음에 이제 아들, 11살짜리 아들이 있으니까 저희 가족은 셋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부모님 다 돌아가셨냐? 그래서 아닌데 어머님은 살아 계시고 예, 처가 쪽에는 양가 부모님 다 살아 계십니다. 그럼 착각하지 마라. 잠재 가족은 그렇게 확산될 수 있는 가족은 너한테는 3명이 더 남아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들 스스로 벌어서 그 스스로 살아가시니까 저희 아까 얘기 나온 대로 25%만 부양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제가 제 가족을 3명이라고 인지하지만 그분 중에 누군가가 의료비에 대한 뭐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시면 그분들 누구한테 도움 받으시겠어요? 저죠. 그렇겠죠. 그러면 제 가족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데 저희가 뭐 노후 설계를 하든 미래 준비를 하든 딱히 3명 살 거에 대한 기준만으로 한 게 거기서 큰 리스크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 그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62년생 여자분이신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그 뇌혈관 질환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죠. 근데 본인은 일을 해야 되고 본인이 모셔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주간 야간으로 이제 간병인을 붙인 거예요. 그럼 한 달에 28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야, 주로 야간까지. 네, 언제까지 가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뇌혈관 질환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한번 벌어지면 악화를 막는 거지 이게 좋아지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게 치매인데 그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천안시 인구보다 많거든요. 천안시가 61만 명 정도 되는데 치매 인구가 65만 명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송 강사님은 어떻게 그런 그 숫자 통계치를 잘 알고 있으시지? 자주 강의하다 보면요. 일단 근거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한번 알아볼까? 맞아요. 그래. 맞아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보진 않는 걸로. 야, 어제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진실 공방이 나오겠네. 팩트 체크. 팩트 체크. 근데 맞고요. 그리고 그 치매로 유병이 되게 되면 평균적으로 12.6년 생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병 상황이랑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도 많이 상담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년 분들은 30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재무 상담을 해보면 노후에 대한 준비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준비도 안 돼 있지만 노후 나면 이제 막연한 준비라고 해서 이제 먼 뒷전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노후가 그분들 노후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노후까지도 같이 반영을 해서 재무 플랜을 고려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요즘 그 흔한 그 실비보험, 실비보험 있으면 병원비에 대한 고민조차도 이제 조금 덜 수는 있는데 부모님 세대는 실비보험 없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병효상 때문에 대부분이 가입률이 저조한데 그분들이 중요한 건 65세 때부터 병원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해주겠어요? 자식들에 대한 부담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에 대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부분들은 당연히 자녀들, 30대, 40대가 젊어지는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큰 목돈 들어서 돈 없죠. 현금 준비 안 돼 있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품 깨겠죠. 그러면 결국은 상품 깬다는 거죠. 그러면 원금, 이익은커녕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환급금으로 또 손실 보시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노후도 같이 고려해서 재무에 대한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포토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근데 그러면 저희가 뭐 내 미래 설계하는 것도 벅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부담이 훨씬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걸 준비해서 부담은 늘겠지만 이제 준비를 이제 현금화 시키는 작업들을 조금씩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마저 안 해도 두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공적 그 보험 제도를 너무 신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이나 이제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가 물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이제 제도이긴 한데, 근데 노인 장기요양 보험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2등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지 이제 시설로 들어갈 때,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갈 때 이제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네. 65세,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신청을 하면 2등급 이상 판정받을 비율이요. 건강보험공단 자료 들어가 보니까 1, 2등급 판정받을 확률이 2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등급 판정을 못 받는 확률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라거나 이래서 간병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양원으로 모실 수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간다 이래 버리면 내가 예상했던 금액을 뭐 한 4, 50만 원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막 지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 미래를 만들기도 벅찬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부모님과 관련한 이런 간병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정말 치명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 뭘 좀 준비하고 대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포트윈 프로그램으로 좀 돌려보면 간병 보험을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포트윈 잘 몰라 아직까지. 그렇구나. 앞으로 다 알게 될 겁니다. 다 국민들 다 쓸 거니까. 네. 근데 간병보험보다도 하여튼 이제 본인 제도를 활용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금융자산으로 일정액은 좀 확보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해서 마련하는 방법이 그나마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봐서는 소액이라도 좀 장기적으로 적립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여기서 우리 송 강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요. 부모님이 대부분 이제 고령이시면 보험이 들기 힘드시면 들고 싶어도 못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든다고 해도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면 왜 굳이 모든 걸 다 보험으로 준비해야 돼?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을 우리가 자체적인 보험을 들면 되는 거잖아요. 즉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예지금이라는 이런 상품을 통해서 부모님 의료비로 별도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보험이나 동일한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그 정도로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부모에 대한 노후 준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그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좀 수익적인 부분을 좀 포기하더라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어찌 보면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덧붙여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개인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그러니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 당연한 것 같고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이렇게 신문에 뭐 나오고 뭐 이러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또 이거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훨씬 더 인식을 좀 확대하면 정부나 이런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걸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어떻게 제도 개편할 건지를 신경 쓰게 하는 것도 저희 인식을 확대하는 게 큰 중요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 팟캐스트 안 들어요. 예, 오늘은 이제 은퇴 베이비 부머 의료 파산에 관련돼서 얘기 나눠봤고요. 참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관련돼서 좀 고민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 스토리 TV 이제 홈페이지 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쫄부님, 송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